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는데요. 직전년 1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하고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배달라이더 분들은 해야 하는 신고고요. 직장인도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 금융소득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직장인이라도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다면 퇴사한 다음에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하는 신고는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대략 처리됐었던 퇴직 연말정산 때문에 과도하게 납부했었던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신고인데요. 그런데 신고를 하다 보면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버린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적용이 가능한 가족의 인적공제를 빠뜨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던가, 공제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월세액 같은 항목들을 빼먹고 신고를 해버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미 신고한 지가 1년이 넘게 지나가 버려서 아깝지만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잘못 신고된 세금을 다시 제대로 신고할 때 경정 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 청구는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경우에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고요. 세금 신고를 완료한 다음에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소득에 대해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다면 경정청구는 2021년 6월 1일에서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면서 경정청구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 홈택스에 로그인 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분의 소득 종류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신고서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신고서를 선택하면 모든 경우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신 나한테는 해당 없는 불필요한 신고 서식들이 많이 나와서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내가 신고하려는 소득 종류에 맞춰서 신고서를 선택하는 게 신고를 간단히 끝내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퇴사 후에 퇴직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하려면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끝낼 수 있고요. 배달라이더의 경우는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를 선택하면 편리한 식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소득 종류에 맞게 선택하는 방법은 지금 카드 영상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경정 청구를 하는 건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서를 선택하는 방법을 잠깐 확인한 이유는 경정 청구를 할 때도 신고서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정 청구를 할 때는 경정 청구하려는 대상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위해 사용했던 신고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일반 신고서를 사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었고 2020년에는 단순 경비율 신고서로 신고했었다고 하면요. 나중에 2019년에 했던 신고 내용이 잘못된 걸 발견해서 경정 청구를 할 거면 일반 신고서 탭에 있는 경정 청구 신고서를 선택해야 하고요. 2020년에 했던 신고가 잘못돼서 경정 청구를 할 거면 단순 경비율 신고서 탭에 있는 경정 청구 신고서를 이용해야 하는 식입니다. 경정 청구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경정 청구는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던 경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의 사례에서 만일 2020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면 이후에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었다면 해당 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당 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어도 그 후 5년 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정청구는 기존에 신고했던 걸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는 거고요. 기한 후 신고는 기존에 신고를 안 했었던 것에 대해서 새로 신고하는 거라는 것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일반 신고서에 있는 경정청구를 이용한 경우고요. 스타트 화면에서는 경정청구를 신청할 대상 연도를 선택합니다. 연도 부분을 클릭해 보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최근 5년이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납세자 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연도에 신고했었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불려와서 신고서 양식에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부터 이후 서식들 모두가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기존 신고서에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으로 찾아가서 잘못 작성된 내용이나 숫자를 새로 신고하고 싶은 정확한 내용으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경정청구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이용하는 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들이 순서대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작성했었던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 그 내역이 보여지고요. 근로소득을 신고했었던 경우 그 내역이 보여집니다. 화면을 계속 넘기면 소득공제 명세서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수정할 공제 내용들을 원하는 대로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만일 인적공제에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입력 화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입력하고요. 등록까지 해주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인적공제 대상자가 추가되면 결과적으로 최종 납부할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공제 내역을 추가하는 게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해야 한다면 그 내용을 추가하는 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세액공제 항목에서 필요한 내용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 같은 것 추가할 수 있고요. 월세액 세액공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추가해야 하는 항목은 모두 찾아가서 추가하면 됩니다. 수정을 모두 끝내면 이번 신고를 통해서 변경된 세금 금액을 기존 신고 내용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이유도 선택해 주고요. 환급받을 세금을 입금받을 본인 계좌번호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끝나게 됩니다.